예, 투자의 세계에는 뭐 하루하루 뉴스와 이슈들이 있는데요. 깊은 흐름의 트렌드를 잡는 게 중요하죠. 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애플이 9년 만에 신제품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기대감과 함께 어려울 거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애플이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꿈꾸는 IT의 변화, 플랫폼의 생태계 변화는 뭐냐?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지 오늘 좀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요훈 IT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IT 전문 평론가가 오셔서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이 항상 많은 이슈를 다루는데 이게 그 깊이를 사실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IT 얘기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비전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이 헤드셋, XR, MR 기기 전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부각되는 게 공간 컴퓨팅이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사실 이 공간 컴퓨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한 2003년 논문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나와서 말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 없이 이 어떤 AR 안경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가상으로 띄워놓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화면에 이렇게 터치하면 넘어가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막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다시 한번 끄집어낸 것은 이제 애플에서 한 일이고요. 사실상 그동안 거의 쓰이지 않았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애플은 그 이번에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VR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이것이 VR 헤드셋이라거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에 관련돼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가상현실 장치라거나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건 다른 쓰임새를 가진 어떤 컴퓨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공간 컴퓨터라는 개념을 단어를 이제 끄집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뭐 그랬고요, 그죠? 컴퓨터를 들고 다닌다고 스마트폰이 있을 때도 그죠? 여기 이게 컴퓨터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애플은 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연구해서 내놓은 거고 기존에도 이 XR이나 이런 MR 기기들이 있습니다. 기존 기기하고 이제 애플이 내놓은 것하고의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 기기 연구 개발은 한 2019년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전에는 원래 이 AR 안경을 개발하고 있다가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이 VR 헤드셋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애플 이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다 때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면 자체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1시간 정도 체험을 해본 기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선명하다였습니다. 정말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현실을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여기에 실제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장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아무래도 이 가격 때문에 좋은 부품을 때려 쓰질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능이 좋은 부품을 써도 어느 정도 스마트폰 정도의 성능 이게 한계였는데요. 이번은 실제로 애플에서 이제 노트북에 쓰이는 M2 칩셋을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걸 어떤 PC나 이 스마트폰 다음에 올 컴퓨터다라고 한 게 그 거짓말 아니란 거죠. 정말로 지금까지 나온 VR 헤드셋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기존에 있던 iOS, 그러니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앱들을 일단은 그냥 그대로 다 이제 가져와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처음에 한번 써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제 다시 이제 서랍에 그냥 넣어두기가 굉장히 일쑤였거든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일단 사자마자 쓸 수 있는 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 이게 아마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이런 기기를 낸 중에는 그래도 가장 좀 대중화되어 있거나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메타 아닙니까? 퀘스트 3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메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타하고의 차이점 또 애플의 기기를 메타의 퀘스트와 좀 비교를 하면요.
사실 따지자면 메타 쪽이 거의 원조죠. 예, 거의 한 10년 전서부터 이 별로 크지 않았던 이 VR 시장을 혼자서 멱살 잡고 끌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회사 이름까지 뭐 메타로 바꾸는 그렇죠. 원래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고 원래 이름은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였고요. 이제 새로 오큘러스 퀘스트 3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하드웨어 기술력은 애플이 아무래도 굉장히 잘합니다. 견고하죠. 예, 말 그대로 그동안 있었던 노트북이랑 아이폰에 쓰였던 하드웨어를 그냥 갖고 왔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술은 애플 쪽이 훨씬 낫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동안 이 VR 공간이나 AR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앱을 좋아하고 어떻게 활동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연구한 회사는 역시 이 메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애플이 이런 하드웨어의 제약에 대한 한계를 이제 뚫어도 상품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메타에서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굉장히 어떤 좋은 제품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내놓은 거는 미국 달러 3,500달러입니다. 450만 원 정도인데 이 메타 제품은 한 500달러 정도 됩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엄청나게 나죠. 근데 원래는 이 500달러도 그 좀 비싸다라고 여겨지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예전에 오큘러스 고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199달러 정도 되는 보급형 기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건 사람들이 못 사는 건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을 이제 최대한 좀 낮추려는 노력을 그동안 좀 많이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드웨어 자체를 좀 큰 투자를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너무 통 크게 가격을 불러버린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뭐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애플 기기. 그렇죠. 근데 매니아들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한 15만 대 판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5만 대 이 가격으로 15만 대 판매면은 한 7천억이 넘는 7천억 원이 넘는 게 그 정도 시장이고 정말로 원래 원했던 대로 한 100만 대 정도만 팔아도 조 단위로 매출력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니 뭐 스마트폰이 200만 원 하는 거는 옛날에 사실은 뭐 안 비쌌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 전에 예를 들면 뭐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죠? 퓨처폰 할 때는 뭐 몇십만 원이었던 겠죠,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물론 다른 보조금도 하긴 합니다만. 그럼 이제 애플이 지금 물론 이제 공개를 한 거고 제품 내년부터 이제 출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넘어야 될 가장 이 제품을 상용화 내지는 대중화하기 위해서 애플이 넘어야 될 가장 큰 한계 허들은 뭡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현재 지금 그 보급형 헤드셋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에서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 3,500달러짜리 제품은 그렇죠.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가격이라기보다는 애플 스스로도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원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앱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비전 프로에서도 그냥 쓸 수 있게 된 게 나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아마 뭐 작년 말이나 올해 초쯤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앱을 이제 아이패드 앱도 쓸 수 있게 하자라고 이제 방향을 바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쭉 이 VR 헤드셋 시장이 만들어지면서도 막상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킬러 앱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애플은 미리 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써보면서 이런 것으로 정말 쓰면 잘 좋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찾아주길 바라는 거고요. 이게 그냥 내놓는 전략은 아니고 예전에 애플워치를 내놓을 때도 실제로 같은 전략을 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약간 명품처럼 내놓기도 하고 스포츠 기기로 포지셔닝 하기도 하고 약간 갈팡질팡하다가 막상 사람들이 써보니까 명품 다 필요 없구나. 그냥 이 스포츠에서 알림창도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서 지금은 완전히 그 웨어러블 헬스 기기로 이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비전 프로 역시 어떤 지금 새로운 길을 아니면 주로대의 사용 용도를 사람들이 찾아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비전 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당장 LG이노텍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BH 주가가 몇 프로 이걸 떠나서 우리가 IT의 큰 그림들을 지금 생태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효은 평론가님 함께하고 있고요. 애플이 결국 지금도 애플은 이제 기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은 서비스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단계적으로 가면서 지금 비전 프로라는 MR 기기를 내놓으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애플이 그리는 큰 그림은 뭘까요? 단순하게 뭐 아까 3,500불이던 낮추던 기기 팔아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것보다는 더 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기계를 팔아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지금도 아이폰 팔아가지고 아이폰 수익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는 회사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이제 시장 확장에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이제 서비스도 좀 더 많이 팔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거고요. 다만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애플은 이제 칩셋을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하나의 칩셋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폰에도, 아이패드에도, 다음에 맥북에도, 그리고 이 비전 프로까지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같은 칩셋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OS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그리고 이 VR 헤드셋까지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의 앱을 개발해도 이 네 가지 기기에서 다 쓸 수 있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사람들은 하나의 서비스에 가입을 해도 이 네 가지 기기에서 다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 애플 생태계에서 머물러 있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겠죠.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애플이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 공간 컴퓨팅 같은 경우는 아예 엔터테인먼트나 아니면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몇백만 원짜리 기계가 1억대 넘게 팔릴 수 있는 시장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정말로 대박이 터지는 이런 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지금 판돈을 걸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애플을 포함해서 글로벌 IT 기업들이 꿈꾸는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가서 애플과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제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 산업 생태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사실 저희 방송 보시는 투자자들은 뒷단이 실질적으로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 기업 얘기를 하면요. 먼저 삼성 얘기를 좀 하면, 삼성도 이런 XR 기기, MR 기기에 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지금 안에서는 뭐 정말 맨날 회의하고 그럴 것 같아요.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나 혹은 또 삼성이 공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원래 올해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시기고, 최소한 티저라도 보여주는 것이 정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 아직 정확한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당장 다음번 언팩에서 뭐 관련된 기기를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공개 행사를 이번에 하는군요. 서울 언팩. 이 언팩 행사를 미국 말고 아예 이제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삼성이 이제 기어 VR이라고 해가지고 삼성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VR 기기들을 계속 내놨다가 2019년쯤에 사업을 한번 완전히 접었어요. 근데 그 삼성 같은 경우가 예전에 노트북 컴퓨터도 그렇고 몇 가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사업을 완전 접고 나면은 그 부분이 다시 이제 복구시키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뭐 퀄컴 같은 데서, 퀄컴에서 내놓은 이 VR 헤드셋 전용 칩셋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용해가지고 화웨이나 중국 쪽 회사들도 지금 다 지금 이 새로운 VR 기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 건데요. 여기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지금 뭐 VR 헤드셋을 내놓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보여주고 있는 비전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생태계를 갖추고 안드로이드 아니면 윈도우즈, 그러니까 정말 이 공간 컴퓨팅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윈도우즈를 그대로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약간 애플이랑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파워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갖추고 나올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메타의 기기를 보면서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그에 필적할 만한 뭔가를 혹은 누릴 거를 내놓을 걸로는 크게 사실은 생각은 하지 않고요. 산업 생태계에서 그런 생태계와 함께 클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데요. 이런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산업의 영향들은 어떤 카테고리들이 있을까요? 일단 현재 애플이 내놓은 이제 비전 프로에서 지금 가장 크게 개선되어야 될 점은 기존의 VR 헤드셋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고요. 배터리는 아무래도 지금은 아예 지금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뺐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기들 같은 경우는 이 헤드셋 전체에 이제 통합을 시켜놨는데 네. 어쨌든 이게 무게가 무거워지고 시간이 여전히 그렇죠. 짧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렇게 비싸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거든요. 솔직히 이제 소니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이 두 개 들어갔는데 원가가 한 $700가 넘을 겁니다. 예. 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애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원가가 비싼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이쪽 그 하드웨어 판매 가격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 LED를 또 이제 한국에서도 못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또 이렇게 나중에 크게 많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제 이 마이크로 LED를 누가 제조할 것인가 또 좀 많이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이 가장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VR 콘텐츠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메타퀘스트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이 VR 게임들이 꽤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이 VR 관련된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아시겠지만 한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된다 싶으면 투자 쭉 들어갔다가요. 이게 좀 이익을 못 얻는다 싶으면 또 바로 빠져버리는 이런 경향이 계속 있거든요. 그 와중에 지금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돈이 안 돼도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쌓아놓고 이 노하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3D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 VR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 남들보다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는 솔직히 몇몇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VR, 3D 콘텐츠만 따지면은 미국이랑도 약간 비벼볼 만한 수준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아마 개발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향 미칠 주제가 배터리. 예. 배터리 하면 우리가 또 배터리 민족 아닙니까? 지금은 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지만 관심이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실 연관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애플의 기기에 뭐가 들어갔을까 궁금한데, 주로 이제 우리 뭐 LG 노텍이나 이런 기업들이 관련이 있어서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소니, 아까 소니께 들어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콘텐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OTT 이런 콘텐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 3D라든지 뭐 이런 그런 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 데모에서 보여준 거는 거의 다 2D 콘텐츠였습니다. 말 그대로 뭐 빅스크린이라고 해서 크게 띄워놓고 이거 가지고 뭐 이제 직접 크게 작업할 수 있다 이 정도였는데 사실 이거는 기술력이 모자라서 정말로 기술력이 모자라서 그런 형태로까지밖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고요. 막상 실제로 이 비전 프로를 체험했던 기자들이 실제로 체험한 컨텐츠는 보통 3가지입니다. 하나가 영화 아바타. 이거를 이제 3D 화면으로 실감나게 보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공룡이 내 앞으로 튀어나와서 나를 이제 킁킁 냄새 맡는 이런 컨텐츠가 있었고 마지막에 손을 내밀면 이제 나비가 날아와서 앉았다가 떨어진 이런 거였거든요. 이것처럼 애플에서도 3D에서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하려고 하면 뭐 TDF인가요? TF 카메라나 이런 그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에서의 카메라는 이제 약간 화소 경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공간 컴퓨팅이라고 하면 그에 따른 카메라 기능이나 칩 기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은 기기 하나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센서가 한 5개 정도 들어가 있고 마이크가 한 6개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영상을 이제 동시에 촬영하면서 이제 거리 측정하는 거, TOF 카메라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아직 이 센서 같은 경우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 쪽에서 만들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애플이 하는 그 밸류 체인에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좀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지금 근데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가지고 애플 쪽 밸류 체인에 들어갔다가 애플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리면 망하는 기업들도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크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내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제품들이 또 윈도우즈나 아니면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만들어질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시장이 더 넓어지면서
애플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몫을 가져가겠지만,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면요. 좋은 말씀이네요. 실제로 윈도우즈나 이쪽 구글에서도 이 공간 컴퓨팅 개념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적응하고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현재 나오고 있는 VR 헤드셋에서 이미 일부 쓰고 있는 기능이긴 합니다. 애플에서 독자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요.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싼 가격에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저희는 30만 원, 40만 원에 팔아야 되니까 훨씬 이제 기회값이 못한 거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뭐 이 기대는 전략도 좋지만 사실 애플과 좀 이렇게 경쟁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드는 그게 더 큰 그림이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애플로 대표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꿈꾸는 그런 플랫폼을 국내 기업들이 이제 애플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다양한 기기부터 애플페이 또 얼마 전에는 뭐 예금 이런 것도 한다고 해서 금융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플랫폼 업체라든지 기업들이 거기서 좀 시사하는 바, 앞으로 나아갈 방향 한 1분 정도 좀 정리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모든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태계 말은 하는데 네.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하드웨어가 그리고 네트워크까지 좀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런 기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국내에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거의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 전유물이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이 생태계를 가꾸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당장 이득이 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콘텐츠를 만들거나 무엇인가를 꾸준히 개발할 수가 있다라면, 그러니까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품을 하나 내놓고 이걸 계속 개선을 해가지고 사람들 쓰게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남들이 다 쓰면 우린 그때 제품을 내놓겠다라기보단 스스로 어떤 제품을 내놓고 가꿔가는 이런 쪽으로 좀 바뀌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애플이 쏘아 올린 또 비전 프로라는 기기부터 해서 플랫폼의 미래 또 우리 기업들이 할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효은 IT 평론가님 함께 했는데 시간 순삭인데요. 오늘 뭐 못다한 얘기 다음에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IT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내용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효은 IT 평론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